자, 2강 들어가죠. 자, 20페이지 18번으로 들어가네요. 20페이지 18번. 자, 1번.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죠? 알아서 신고 납부하잖아요.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뭐를 합한다? 가산세를 합쳐서 항상 뒤에는 무슨 징수가 나온다? 보통징수.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안 하죠? 그러면 뭐를 붙여? 가산세를 붙여서 무슨 징수로 전환된다? 보통징수. 항상 가산세가 붙으면 뒤에 오는 용어는 보통징수 방법이라고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가산세를 정리해야죠. 가산세는 뭐와 뭘로 나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로 구분해요. 납부, 불성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와 이해를 따로 구분해야 된다고요. 그럼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세 가지로 나눠지죠. 무신고했다. 그러면 20% 세금이 늘어나고 적게 신고하죠. 과소하면 10% 묻고 사기 부정 무조건 몇 프로부터 40. 국세, 지방세 동일해요. 이거는 무신고는 20%, 과소신고는 10%, 사기 부정이 들어가면 40%. 그래서 사기 부정이다 그러면 40, 아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얘를 뭐라 그런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그 다음 납부는 하루하루 따지죠. 1일 얼마씩부터? 0.025%. 한도가 체납된 조세의 몇 프로? 75%를 한도로 합니다. 이거 구분해야 돼요. 납부는 하루하루 따진다고요. 일별 0.025%, 10만 원당 25. 체납된 조세 몇 프로를 한도로 한다? 75. 근데 국세는 동일해요. 국세는 동일하다고요. 그러나 국세는 이해가 뭘로 바뀌었어요? 납부, 지연, 가산세로 개정이 됐다고요. 단 지방세도 개정은 됐는데 시행은 내년부터 합니다. 요거는 동일하다고요. 국세, 지방세. 그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국세는 뭐라 그래요? 납부, 지연, 가산세. 지방세도 똑같아요. 근데 시행은 내년 2월부터 하는 거예요. 개정은 됐는데 참고로만 알아두라고요. 그래서 이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문제로 들어가죠. 2번 재산세는 오로지 무슨 징수? 보통징수. 맞죠? 보통징수잖아. 연체하면 뭐가 붙어? 가산금. 절대로 가산세는 안 붙어요. 보통징수는 가산세가 붙는 게 아니라 뭐가 붙는다? 가산금. 연체이자가 붙는다고요. 그 다음 나왔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세죠? 신고불성실, 가산세. 산출세액의 20%, 사기부정은 40%. 근데 틀렸죠? 신고불성실은 무조건 20이 아니에요. 무신고가 들어가야 20%, 과소신고가 들어가면 10% 이렇게 구분해야 된다고요. 일률적으로 20% 틀린 지문이라고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20%. 이거는 뭐다? 무신고, 신고불성실 가산세죠? 구분 없이 20%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무신고와 과소신고를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지방교육세. 본세 따라다니는 거죠? 그럼 지방교육세는 본세에 따라 신고 또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된다. 옳은 지문이네요. 취득세랑 같이 갈 때는 신고 납부하고
재산세랑 같이 갈 때는 보통징수, 본세에 따라 징수 방법이 달라진다고요. 자, 그 다음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포함되지 아니한다,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감면은 본세를 감면해 주는 거죠. 가산세는 왜 만들었어요? 세금을 늘리려고. 그러니까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3번은 왜 답이다? 무신고 가산세와 과소신고 가산세에 따라 율이 다르다고요. 앞에 20은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요? 무신고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박스에 참고에 나왔네, 그죠? 이렇게 알아두고. 자, 그 다음 19번. 자, 19번은 가산세, 가산금이네요. 이거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연체이자. 가산금을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연체이자, 금리. 자, 이거는 언제 붙는 거예요? 보통징수. 고지서가 날라왔잖아요. 납부를 안 하죠?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어? 연체이자, 가산금. 이게 뭐야? 성격이 연체이자예요. 자, 중요한 거는 뭐다? 이 가산금은 지방세만 씁니다. 국세는 뭘로 바뀌었다? 납부, 지연 가산세로 바뀌었어요. 고지서가 날라왔잖아. 납부 안 하면 가산세가 아니라 가산금이 붙어. 이게 뭐야? 금리, 연체이자. 자, 박스. 자, 국세에 뭐를 물어봐? 가산세, 의무가 들어가죠? 그래서 가산세는 뭐다? 세목. 세금이 늘어나는 거야. 세목. 자, 그 다음 해당 국세를 감면했다. 그래서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맞는 지분. 자, 그 다음 두 번째 지방세. 국세하면 큰일 나. 지방세예요. 자, 고지서가 날라왔다.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몇 프로가 붙는다? 3%. 아까 했죠? 3%. 3%에 상당하는 뭐를 징수한다? 가산금. 뒤에 가산세 하면 큰일 나요. 가산금. 자, 그 다음 네 번째, 세 번째. 뭐를 물어본다? 중과상금. 자, 밑에 적어. 중과상금은 한 달에 몇 프로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씩 붙죠? 몇 개월을 초과 못한다? 60원. 5년까지만 붙어요. 그래서 뒤에 거를 물어보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1월이 지날 때마다 중과상금의 율은 몇 프로다? 0.75. 일명 중치로. 뒤에 거 맞잖아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뭐다? 이제 지방세 얼마 미만? 30만 원 이하 그러면 안 돼요. 미만이에요. 미만. 중과상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중자가 꼭 붙어야 돼요. 중자가. 가상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틀린다고. 중. 그리고 이 경우 같은 납세 고지서에 둘 이상 세목이 병기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판단한다? 30만 원 여부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하나의 고지서에 세금이 여러 개 붙어서 날라오죠? 세목별로 합산하여 판단한다 그러면 안 돼요. 연체이자가 너무 많이 붙으므로 세목별로. 세목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그러면 틀린다고요. 그럼 다 맞는 지문이네요. 정답이 몇 번이다? 5번. 자, 그 다음 20번. 자, 지방세. 뭐를 물어본다? 가산세를 물어보는 지문이네요. 그럼 1번은 무신고. 과로가 중요하네요. 사기 부정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무는 몇 프로부터? 20%. 그럼 답이 1번이네. 자, 그 다음 2번도 무신고인데 과로가 중요하죠? 사기부정이다, 아니다? 사기부정이다. 그러면 무조건 몇 프로? 42부터. 50 틀렸네. 자, 그 다음 과소신고는 원칙이 10이죠? 과로가 포인트예요. 사기부정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12 붙지. 20 틀렸네. 그리고 4번도 똑같죠? 과소. 사기부정이다. 그럼 50이 아니라 뭐다? 40.
그리고 납부 지연 가산세, 이거를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가 아니라 하루하루 붙는다 그랬잖아요. 1일 0.025씩 붙어요. 납부 알아들었나요? 지연 가산세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일별 붙어요. 일별. 그래서 20% 틀렸잖아요. 1일 얼마씩 붙는다고요? 0.025%씩.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1번. 자, 그 다음 넘어가죠. 22번에. 자, 넘어가 볼까요? 22쪽. 똑같은 문제잖아요. 자, 취득세. 사기 부정이다. 그러면 죽여 살려. 죽여야지 사형 부정. 사기 부정이다 그러면 무조건 죽여야지 사형. 맞네. 자, 등록면허세 부정. 사기 부정이다 그러면 무조건 몇 프로야? 40. 자, 3번 일반 과소죠? 그럼 몇 프로부터? 10. 그러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본세는 이렇게 붙지만 본세에 따라다니는 부가세, 이거 잘 들어요. 부가세는 뭐가 있어요? 두 개.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잘 들어야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안 붙습니다. 안 붙어요. 근데 뭐는 붙는다. 납부불성실은 붙어야 세금을 내요. 이거는 붙어. 이 두 녀석은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안 붙는다고요. 그러나 뭐는 붙어?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붙어요. 그래도 무신고잖아 이거. 무신고 가산세 적용 안 해요. 안 붙는다고요. 적용하지 않는다. 잘 들어야 돼요 이거.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뭐는 적용한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합니다. 그래야 세금을 빨리 내니까. 자, 양도소득세. 부정자가 들어갔잖아. 무조건 몇 프로? 40. 답은 4번이에요. 자, 22번 별 하나 딱 붙여요. 별 딱 붙여. 아주 중요한 이거 문제예요. 전체 문제예요. 22번. 틀린 것. 자, 가산세는 뭐가 꼭 들어가? 의무. 성실하게 의무를 안 했잖아. 그럼 세금을 늘리는 거죠? 그럼 세금을 늘렸다는 얘기는 두 글자로 뭐다? 세목으로 한다. 취득세는 취득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지방소득세 나와 있죠?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했거나 과소신고했어. 포인트는 뭐다? 과소신고야. 그러면 몇 프로가 붙어? 10%. 포인트가 과소신고라고요. 과소신고는 몇 프로가 붙는다? 10% 포인트가. 자, 3번 나왔다. 납부지연가산세 나와 있죠?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하루 붙는다고 그랬잖아 이거. 0.025% 몇 개월을 체납된 조세의 몇 프로를 한도로 한다? 75%를 한도로 한다. 100분의 75. 그래서 이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라고도 얘기해요. 숫자가 어떻게 돼? 25 더하면 75 하면 100이 되잖아. 나비오. 체납된 조세의 75 숫자. 합치면 숫자가 100이에요. 이거 구분하라고 이거. 3번 맞죠? 납부지연가산세를 지방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납부불성실가산세랑 똑같은 거라고요. 신고와 납부를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 4번 드디어 나왔다.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뭐 해서? 기한 후 신고. 아까는 수정 신고를 물어봤죠? 기한 후 신고는 몇 프로를 깎아준다? 50% 감면. 50% 감면한다 맞잖아요. 기한 후 신고. 하나 더 적어봐요.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몇 프로 깎아줘? 30. 세 가지로 나눠요. 1개월 이내에는 60, 몇 프로 감면하고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는 30% 깎아주고 기한 후 신고는 6개월 이내에 하는 거죠? 그럼 몇 프로? 20%. 세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1개월. 그 다음 1개월 초과 6개월. 1개월 초과 몇 개월?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세 가지를 반드시 구분하자. 그래서 기한 후 신고는 6개월 이내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앞에 거 1개월 50% 감면한다. 1개월 초과 3개월을 물어보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를 물어보면 20%. 반드시 이번 시험에 필수예요. 이거 세 가지 숫자. 아까 했던 거 또 하잖아요. 자, 그 다음 5번. 자, 5번 봐요. 5번.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는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부가세. 부가세는 과소신고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거 두 개. 무신고가산세나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 안 해요. 적용 안 한다고요. 근데 옆에는 뭐야? 본세잖아, 종부세. 그럼 종부세는 적게 신고하면 10% 붙어요. 종부세는 적용한다고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본세기 때문에 적용해요. 몇 프로? 10%. 왜 틀렸어요? 종합부동산세가 들어가서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네. 아주 중요한 문제 이거 22번 알아들었어요? 자, 23번. 자, 가상금. 자, 머리 식힐 겸 계산 좀 한번 해보자고요. 머리 식히는 문제 나왔잖아. 23. 지방세 가상금. 일반 가상금과 중가상금 계산으로 옳은 거다. 박스. 막질러십니다. 무대뽀지? 우리가 살다 보면 무대뽀도 가끔 나타나야 재미있어요. 그죠? 막질러. 자, 토지분재산세가 100만 원이 고지되었다. 그러나 납부기한이 지연되어 12월 15일에 납부했다. 그럼 뭐가 붙어요? 연체이자가 붙지. 그럼 한 달까지는 가상금이 붙어요. 두 달째부터는 뭐가 붙는다? 중가상금이 붙는다고요. 건축물이에요? 토지예요? 토지, 재산세. 그럼 여러분들이 안 까먹는 거 나왔잖아. 납기를 알아야죠?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왔다. 납기가 언제예요? 이게 기억나야죠? 9월 16일부터 9월 말일. 토지분. 건축물은 7월이고 7월 16일부터 7월 말일. 토지니까 9월에 이거를 물어보는 거야, 결국. 토지분. 건축물분은 7월 16일부터 7월 말일. 재산세 안 까먹는 거. 자, 언제까지 납부해야 돼? 9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끝나잖아. 납부를 안 했잖아. 그럼 뭐가 붙어? 가산금이 붙어. 그래서 이 가산금은 뭐다? 월할 계산해요. 월할 계산한다고요. 월할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9월 말이죠? 그러니까 10월 말. 여기는 뭐다? 11월 말. 11월 말. 그 다음 여기는 뭐다? 12월 말. 이렇게 되겠죠? 납부를 안 했잖아. 그럼 한 달까지는 무조건 몇 프로가 붙어? 3%. 3%. 그래서 고지서에 보면 뭐다? 납기 후금액이 찍혀 있는 거예요. 이거 3%. 한 달까지는 3%부터 1월이 초과할 때마다 중과상금이 붙어요. 그럼 언제 납부했어요? 12월 15일.
그래서 12월 15일이죠. 월할 계산이니까 이거 한 달로 보는 거예요. 한 달로 본다고요. 그러면은 두 달이 이제 중과상금이 붙는 거예요. 날짜 계산 안 해요. 한 달에 몇 프로? 몇 프로? 0.75. 0.75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한 달까지는 무조건 3%가 붙어요. 1월이 지날 때마다 두 달째부터는 중과상금이 붙는다. 그럼 유를 기억해야죠? 몇 프로? 중치로 0.75. 60원을 초과할 수가 없다. 그러면 원래 얼마예요? 원래 얼마냐고요? 본세가 얼마예요? 100만 원. 그럼 100만 원 계산해야죠? 자, 100만 원 곱하기 3%. 그러면 얼마가 붙어요? 3만 원. 이렇게 일반가상금 3만 원이 붙었네요. 이거 복리 계산 안 해요. 항상 본세 갖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중과상금 100만 원 곱하기 몇 개월이에요? 0.75 몇 개월? 2개월. 2월치가 따라 붙잖아요. 이렇게 2개월치 그럼 1.5네. 2호는 1.5죠? 그럼 얼마 나와? 15,000원. 이렇게 2개월치니까 0.75 2개월. 그럼 1.5 그럼 폐기에 1.5 못하면 15,000원. 그럼 중과상금은 15,000원. 원래 재산세는 얼마? 100만 원. 토탈을 물어보면 얼마 내야 돼요? 104만 5천 원을 은행에 내야 되겠죠? 104만 5천 원이야 전체는. 근데 여기서는 뭐를 물어봐? 일반가상금과 중과상금을 물어보죠?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2번. 이거 3만 원 15,000원. 머리가 깔끔해졌죠? 머리가 이래 계산을 통해서 머리 시키는 거야. 세법은 암산이 가능한 거. 절대 세법은 계산기 두드리면 안 돼요. 자, 24번 보통징수 지방세를 물어보네. 자, 기업 취득세는 신고해요. 그럼 지방교육세는 신고해요, 보통징수예요. 둘 다 본세 납부 방법에 따라 징수 방법이 결정되죠. 지방교육세는 신고 납부 또는 보통징수예요. 본세 따라가니까 재산세는 보통징수, 소방분, 보통징수.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게 소방분이잖아요. 재산세 소방분 같이 보통징수 하잖아요. 그리고 특정 자원은 신고하는 겁니다. 참고. 자원은 신고하는 거예요. 소방분 나오면은 소방분이 보통징수고, 특정 자원은 뭐다? 스스로 알아서 자원을 채광한 자는 신고하는 거예요. 지자체. 그래서 소방분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소방분은 보통징수. 그러니까 자원분은 뭐다? 신고납부. 이렇게 구분만 해 주라고요. 그래서 24번의 답은 몇 번이다? 3번. 디귿과 뭐다? 리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니은, 디귿, 리을이에요. 재산세 고지서 날라왔어요, 집에? 지금 서서히 날라오기 시작했어요. 오리지널 재산세, 지방교육세, 소방분 붙어서 날라오잖아요. 단 지방교육세는 본세에 따라 징수 방법이 달라져요. 아는 거예요. 가만히 있네요. 자, 넘어가죠. 자, 25번. 자, 별 하나 딱 붙여요, 이거. 국세 및 지방세의 분할납부 또는 물납은 언제나 출제되는 거예요. 자, 한 장짜리 일단은 기본을 잡자고요. 자, 한 장짜리 기본을 잡네요. 1페이지. 한 장짜리 제일 밑에. 제일 밑에 나와 있죠? 항상 왼쪽이 제목이에요. 분할납부, 물납 나와 있잖아요. 자, 1페이지 왼쪽 찾았어요? 자, 물납은 얼마 넘어갈 때만 가능하다 요건이 천초과 일명 물천지예요.
그리고 밑에는 분할납부 나와 있죠? XX가 뭐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불가능. 자, 둘 다 가능한 거는 뭐다? 재산세예요. 재산세는 둘 다 가능하다고요. 근데 부동산은 어디 것만 받아줘? 관할, 구역, 안. 자, 그 다음 얼마 초과? 250 초과 2개월. 둘 다 가능한 거는 재산세라고요. 그러나 국세는 물납은 알 수 없죠? 근데 숫자 기억해야 돼요. 250 초과 2개월. 종부세는 250 초과 6개월. 양도세는 250이 아니라 1000 초과 2개월. 숫자 분할납부 250, 250, 1000 초과. 분납기간은 2개월, 6개월, 2개월. 6개월은 종부세에서 쓰는 거예요.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분납기간이 6개월이라고요. 이게 돼야 돼, 기초가. 자,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24쪽 25번.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안 되죠? 안 된다. 자, 2번 나왔다. 재산세, 종부세는 분할납부 요건이 얼마 초과다? 250 초과. 500만 원 초과. 틀렸네요. 요건이에요, 요건. 아이고, 여보세요. 250 초과. 양도세는 얼마 초과다? 요건이 1000만 원 초과.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은 요건이라고요. 근데 500만 원 초과하면 옳은 지문, 틀린 지문. 틀린 지문 1억 초과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100억 초과하면 틀린 지문. 요건이 얼마? 250만 원 초과. 그러나 500만 원인 경우 500만 원인 경우는 분납할 수 있다. 옳은 지문, 틀린 지문. 옳은 지문 250에 들어가니까 범위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거를 방황하면 안 되는 거예요. 1억 초과하면 틀린 거라고요. 250 초과. 그러나 500만 원인 경우는 범위죠. 옳은 지문. 250 초과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2번은 뭘로 고쳐야 돼요? 250만 원을 초과로 고쳐야 돼. 250으로. 자, 그리고 3번. 재산세와 종부세는 분할납부 기간이 다르다, 동일하다. 다르다. 몇 개월? 2개월, 6개월. 달라요. 2개월, 6개월. 그리고 양도세 분할납부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죠? 요건이 얼마 초과? 1000 초과. 맞네. 그리고 재산세, 양도세 분할납부 기간은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몇 개월? 2개월. 맞죠? 단 5번을 주의할 거는 종합부동산세는 몇 개월이라고요? 6개월. 이해만 2개월, 2개월이에요.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자, 그 다음 26번으로 내려옵니다. 자, 물납이 가능한가? 자, 우리가 5개에서 물납이 가능한 거는 뭐밖에 없다? 재산세. 답이 몇 번이다? 3번. 3번이죠? 그리고 리을과 미음은 물납은 안 돼요. 요건이 충족되면 분할납부만 가능하다고요. 종부세와 양도세는 자, 넘어가죠. 27번. 자, 이번에는 뭐를 물어봐? 물납과 분할납부.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좋은 책이 알아들었나요? 왜? 기출문제가 섞여 있잖아요. 기출문제가 나온 거 또 나와야 알아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기출문제는 필수라고요. 그래서 나올 만한 거를 집어넣어서 책을 썼네요. 자, 물납,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한 거는 뭐가 답이다? 재산세. 재산세가 답이잖아요. 그럼 도시지역부는 뭐다? 재산세다. 도시지역부를 포함해서 물납이 가능합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그럼 기억은 종합소득세는 분할납부만 가능해요. 물납은 안 돼요. 분납만 가능. 니은도 분납만 가능.
취득세는 둘 다 불가능. 그럼 미음, 소방분도 이거 병기세죠? 둘 다 불가능. 정리 잘해요. 기업, 종합소득세는 분납만 가능. 물납 불가능해요. 그리고 디귿, 취득세는 둘 다 불가능. 그 다음 미음도 둘 다 불가능. 소방분도 둘 다 불가능하다고요. 취득세와 똑같이 가요. 자, 그 다음 28번 별 하나 딱 붙여요. 별 딱 붙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나왔네요. 오랜만에. 이거 분할적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이죠? 오랜만에 잘하는 거 나왔다. 28번 별 딱 붙였어요? 언제나 출제되는 거예요. 이거 강론 파트로 들어가서 별 딱 붙이고요. 자, 취득세 60일. 60일이죠? 단 상속은 6개월, 9개월. 9개월은 언제만 쓰는 거예요? 외국에 주소를 둔 이러면 9개월로 바뀌어요. 그리고 주의하자. 6개월, 9개월 앞에는 뭐가 붙어야 돼요? 말일이 꼭 붙어야 돼요. 말일을 반드시 확인하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절대 60일을 쓰면 안 돼요. 전까지. 그 다음 나왔다. 주택분. 자,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주택분이잖아요. 그래서 주택분은 2분의 1, 2분의 1로 나누죠. 원칙이. 그래서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말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주택분이니까 단 얼마 이하? 20만 원 이하는 안 나누죠? 한꺼번에 빠르게 느리게 빠르게 한꺼번에 7월 달에 걷어갑니다. 이렇게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20만 원 넘어가는 거예요. 7월 9월. 그러나 주택분 재산세가 얼마 이하? 20만 원 이하일 때는 2분의 1 쓰면 안 돼요. 7월 16일부터 7월 말일까지 한꺼번에 뭐 할 수 있다? 징수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주택분이다. 그럼 3번은 뭐를 물어보면 맞는 거예요, 이거. 3번은 건축물분. 그러면 맞잖아요, 3번은. 건물분 하면 맞는 거예요. 주택분이니까 틀렸다. 그리고 종부세는 겨울로 가죠? 겨울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맞고. 그리고 양도세는 항상 예정신고는 일반적인 거는 뭐다? 말일부터 2개월. 항상 1번과 5번은 꼭 말일을 꼭 구분해야 돼요. 말일부터 2개월. 1번과 5번은 말일을 꼭 확인하자. 근데 옆에 딱 하나 적어. 근데 부담부 증여, 양도세. 부담부 증여는 부담 많은 부분은 채무죠. 그래서 이거는 부담부 증여는 말일부터 요것만 몇 개월이다? 3개월. 그래서 일반적인 거는 2개월이다. 말일부터. 그러나 부담부 증여가 나오면 3개월이라고 답해야 돼요. 말일부터. 요것만 주의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3번. 됐어요? 자, 넘어가자고요. 자, 이런 이상한 문제 풀지 말라고요. 자, 27쪽. 자, 32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뭘로 들어가? 납세 의무, 성립시기로 들어가네요. 32번. 자, 한 장짜리로 들어갑니다. 한 장짜리로 들어가요. 자, 지금부터 이제 뭐를 배운다? 성립, 확정, 소멸 사유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한 게 한 문제, 지금부터 하는 게 한 문제 출제 예정이에요. 1페이지. 자, 프린트 왼쪽 제목 나왔잖아. 성립, 확정, 소멸. 세 가지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성립, 확정, 소멸 나와 있죠? 자, 취득세는 언제 성립한다? 취득할 때 성립하고 and 같이 가야 돼요.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신고하는 때 성립한다. 틀린다고요. 성립 확정을 헷갈리지 말자. 구체적이다. 추상적이다. 성립 시기는 추상적이라고요. 그러나 확정 시기는 구체적이라고 얘기하죠. 얼마라고 확정됐으니까. 성립 시기는 구체적이다. 추상적이다. 추상적이다. 성립만 했지 얼마라고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러나 확정 시기는 얼마라고 확정됐죠? 구체적이란 용어를 쓰고. 자, 등록면허세 같이 연결을 시켜야 돼요. 등기 등록할 때 성립하고 and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그리고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에 성립하고 확정하고 하면 안 돼요. and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단 사주는 몇 월 며칠이다. 7월 1일. 일반 부동산과 구분하기 위해서 사주가 뭐예요? 사업소분 주민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주가 뭐라고요? 사업소분 주민세. 이거는 6하나가 아니라 일반 부동산과 구분하기 위해서 7년 하다. 자,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는 역시 과세 기준일 똑같죠? 과세 기준일에 성립하고 and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반괄호 선택하면은 종부세는 어디로 간다? 신고할 때 확정된다. 그럼 정부 결정은 없어지겠죠? 자, 그 다음 5번째는 양도소득세. 줄여서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과세합니다. 1년을 뭐라 그런다? 과세기간. 그래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and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그럼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되고, 그래서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1차적인 권한은 납세 의무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하면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고요. 자, 문제로 들어가죠.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야 돼. 기본만. 자, 27쪽 32번 따라오고 있어요. 자, 성립시기네. 박스 기억. 소득세는 소득을 지급할 때 벌써 틀리죠? 지급할 때마다 세금 계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1년에 한 번 계산합니다. 지급할 때가 아니라 뭘로 고쳐야 돼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소득을 지급할 때 틀렸네요. 12월 말. 그 다음 농특세는 뭐다? 부가세. 그럼 부가세는 본세 따라다니죠? 언제 성립해?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합니다. 본세 따라다니는 거니까 본세가 들어가야 돼요.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는 뭐다? 기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니은 틀렸네. 그리고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맞죠? 그리고 지방교육세도 세 글자로 뭐다? 부가세. 부가세. 본세랑 같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세는 본세를 헷갈리게 길게 얘기했잖아요. 본세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줄여서 뭐다? 본세. 본세랑 같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음은 조심해야 돼. 수시는 수시로 시작하되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발생. 수시 부과할 때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발생할 때. 대표적인 발생이 뭐가 있을까요? 조세포탈, 누락. 이럴 때는 수시로 모든 세금은 부과할 수 있죠? 그래서 수시는 수시로 시작하되 반드시 뭐가 붙어야 된다? 발생.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네요. 그죠? 4번. 자, 이렇게 해서 기본이 끝났네.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33번. 자, 33번으로 왔죠? 자,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성립시기. 자, 나왔다. 사주.
사업소분 주민세는 과세 기준일이 뭐다? 매년 7하나. 맞네? 답이 1번이네. 1번이죠? 자, 2번은 왜 틀렸어?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잖아. 그럼 이거 양도소득세의 10%를 같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은 어떻게 돼야 돼? 양도소득세, 즉 본세의 10%라고요. 그럼 매년 3월 31일이 아니라 12월 말일이죠.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지방소득세 아니에요? 소득세 낼 때 10%, 본세의 10%를 별도로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지방소득세 10%, 본세의 10%. 그러니까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 그럼 숫자로 물어볼 때는 3월 말일이라 언제다? 12월 말일이죠. 글씨로 물어볼 때는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지방소득세 같이 성립하고 본세의 10%니까 그럼 나왔다. 재산세의 지방교육세잖아. 부가세죠? 그럼 똑같잖아.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 그럼 숫자로 물어보네. 그럼 숫자로 물어보면 6월 1일이지. 글씨로 물어보면 과세기준일. 숫자로 물어보면 6하나. 글씨로 물어보면 과세기준일. 즉 납세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하는 거예요. 재산세. 자, 그리고 4번, 5번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세요. 이거는 그냥 끼워넣기 하는 거야. 중간연합하는 소득세는 매년 중간연합이 끝나는 때, 즉 6월 말일, 자동차 이런 거를 출제하고 있네요. 다음 달 10일이 아니라 다음 달 1일. 그래서 우리는 몇 번까지, 1번, 2번, 3번까지만 하면 답이 보이는 거예요. 1번 7하나, 2번 지방소득세는 본세의 10%죠? 그러니까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하고 3월 말일이 아니라 언제라고요? 12월 말일. 그 다음 재산세의 지방교육세는 본세잖아. 그럼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하고 8월 1일 틀렸죠?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가 언제예요? 6월 1일. 숫자로 물어보면 6월 1일. 자, 그 다음 34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이거. 별 하나 딱 붙이라고요. 자, 옳은 거. 별 붙였어요? 자, 인지세. 인지세는 계약서 쓸 때 성립하죠. 동시에 우리가 사고 팔 때 계약서 쓰잖아. 계약서 쓸 때 성립과 확정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기준일이 없어요. 이거는 계약서 쓸 때 싸게 보이니까 고급스럽게 뭐라고 말씀하나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성립과 확정이 동시에 나타난다고요. 인지세.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부동산 살 때 계약서 쓰죠. 팔 때 계약서 쓰면 금액이 적혀 있죠. 그럼 바로 인지세도 얼마라고 확정되는 거야. 금액에 따라서요. X. 자, 종부세 나왔네. 이거는 보유할 때가 아니라 5글자로 뭐라 그런다? 과세기준일에. 보유할 때 틀렸네. 또 나왔다. 지방교육세. 3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부가세. 그럼 본세와 함께 성립하죠? 본세를 길게 어떻게 얘기했어요?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모. 줄여서 뭐다? 본세. 자, 또 나왔다. 수시는 수시로가 돼.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발생. 왜 내가 별 붙이라고 그랬어요? 예정 신고하는 거예요. 예정은 절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하면 안 돼요. 이건 확정 신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정 신고는 양도한 달 뭐다? 말일에 성립합니다. 그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말일날 성립한다고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는 뭐를 얘기한다? 1년에 한 번 하는 확정신고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이 며칠?
네? 말도 안 하네요. 7월. 오늘이 양도일이에요.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양도 시기. 5글자로. 잔금 받은 날. 대금 청산일. 자, 그럼 예정 신고 언제까지 해야 돼요? 예정 신고 언제까지 해야 돼요? 항상 말일부터 몇 개월이네? 2개월. 이게 무슨 신고다? 예정 신고입니다. 예정 신고 기한이잖아요. 그럼 납세할 의무 성립하는 말일날 성립하는 거예요. 2개월은 예정 신고 기한을 얘기한다고요. 말일날 성립한다. 성립이 뭐예요? 세금 낼 의무가 발생한다 그 뜻이에요. 말일날. 그래서 발생해서 세금 계산을 시작해서 2개월 이내에 예정 신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정 신고는 언제 하는 거야? 해가 바뀌죠? 다음 해. 언제까지?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이 기간에 하는 거를 우리는 무슨 신고라 그래요? 확정 신고 기한이라 그러죠? 이건 신고 기한이야. 그러면 확정 신고는 언제 성립한다? 12월 말 성립해서 다음 해 5월 한 달 동안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그럼 예정 신고는 언제 성립한다? 말일날 성립하고 확정 신고는 1년에 한 번이죠.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말일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정 신고니까 틀린 거예요. 그러나 미음이 확정 신고라고 나오면 옳은 지문이라고요. 1년에 한 번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말일. 자, 그럼 34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네. 디귿과 리을이네. 그죠? 자, 그 다음 35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국세 뭐를 물어봐? 성립시기. 자, 양도소득세는 기간세죠? 기간세가 뭐다? 1년이란 기간을 갖고 세금을 과세한다. 그래서 1년 단위로 계산나는 세금을 뭐라? 기간세.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언제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근데 주의하자. 예정이 붙으면 말일날 성립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법정신고기한, 확정신고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종부세는 보유세죠? 과세기준일. 맞잖아요. 인지세는 과세문제를 작성할 때 성립. 자, 증여세는 원래 증여세, 원래 상속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이거는 출제 뭐다? 제외입니다.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라고요. 증여세, 상속세, 부가가치세, 법인세는 출제 제외입니다. 출제 제외.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면 답은 보여요. 네 가지는 공부 안 해도 된다고요. 자, 그럼 이제 5번 봐요. 5번 먼저 봐. 농어촌 특별세잖아. 세 글자로 뭐라? 부가세. 그러니까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성립한다. 확정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성립식이에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야? 4번이잖아. 다 맞잖아요. 1번, 2번, 3번, 5번은 그죠? 답은 4번. 그럼 증여세와 상속세는 참고로 알아둬. 이건 뭐다? 언제 세금 낼 의무가 발생해? 증여. 재산을 취득하는데 취득하면 세금 낼 의무가 발생되죠. 계약일 틀렸잖아. 상속세는 뭐다? 상속 재산을 취득하면 세금 낼 의무가 발생, 성립되는 거예요. 취득할 때. 계약일 틀렸어요.
증여세는 어떻게 간다고요? 증여재산을 취득할 때. 취득해야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하죠. 상속세는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36번. 자, 36번으로 들어왔어요. 자, 조세의 납세 의무 성립은 언제 성립해요?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세금 낼 의무가 발생하죠? 과세 요건이 몇 개예요? 모든 세금은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세금 낼 의무가 성립된다고요. 과세 요건이 몇 개예요? 4개. 글씨가 4글자잖아. 왕기처. 첫 번째는 과세 대상, 두 번째는 납세 의무자, 세 번째는 과세 표준, 네 번째는 세율. 4가지를 과세 요건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다? 과세 대상, 두 번째는 납세 의무자, 세 번째는 과세 표준, 네 번째는 세율. 이게 4가지가 결정되면 세금 낼 의무가 발생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립 시기를 올바르게 표시한 거다. 자, 취득세는 언제 성립한다? 취득할 때.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벌써 30일, 60일이 들어가면 틀린 거예요. 취득세는 과세 물건을 취득할 때 성립한다. 30일 틀렸네요. 자, 그 다음 2번은 종부세는 언제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에. 개시일 틀렸네. 자, 소득세 또 나왔다. 계속. 소득세는 기간세죠. 1년.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소득을 얻을 때 틀렸네. 그리고 가산세도 본세가 늘어나는 거죠. 본세랑 같이 성립해. 그래서 우리가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그리고 지방소득세, 그리고 가산세 4가지가 필수잖아. 얘는 뭐다?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 같이 성립한다고요. 본세를 이상하게 얘기할 뿐이죠.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본세랑 함께 내는 거지. 그 다음 지방소득세도 본세 10%죠. 그 다음 가산세도 본세가 늘어나는 거지. 다 본세랑 관련이 있잖아. 4가지는. 그러니까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해요. 그러나 본세를 시험장에 가면 본세가 나오면 다 맞춰버리니까 본세를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4가지는 필수라고요. 자, 뭐가 나왔어? 가산세. 가산세를 가산날 국세, 지방세 줄여서 뭐라 그래요? 본세. 본세 줄여서. 그래서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 그 얘기예요. 가산세는 본세를 어떻게 얘기해? 가로 시작해. 가산세는 가로 시작하면 맞는 거야. 가산날 국세, 지방세를 줄여서 뭐라 그런다? 본세. 자, 그 다음 5번 주민세죠? 사업소물이든 개인분이든 이거는 뭐다? 7월 1일. 본세랑은 관련 없어요. 이건 독립세요. 따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5번은 뭐다? 7월 1일에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고요. 본세랑은 관련이 없다고요. 주민세. 주민세는 따로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36번의 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자고요. 자, 37번. 자, 오랜만에 시간들이 있게 한번 해봐요. 이거 37번. 이거 맞추면 거의 합격권에 들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언제 양도했어? 여기 봐요. 7월 10일. 7월 10일. 그럼 말일이 언제다? 7월 말일. 그럼 예정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 하는 거야? 9월 30일. 자, 잘 들어요. 성립 시기를 물어보면 7월 말일이야. 그러나 예정 신고 기한을 물어보면 9월 30일이라고요. 2개월이니까
그럼 예정 신고를 물어봐요? 성립 시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성립 시기니까 답이 2번이지. 7월 말일. 그러나 예정 신고 기한을 물어보면 9월 30일로 바뀌어요.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항상 시험장에 가면 성립 시기인지 예정 신고 기한인지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답이 몇 번? 2번. 다행히 9월 말일이 없잖아요. 이상하다. 왜 9월 말일이 없지? 여러분들이 이상한 거예요. 자, 잠시 쉬었다 하자고요. 쉬었다가.